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우리 최근에 공급망 병목 현상, 그다음에 뭐 인력 부족 사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제조업 산업에 조금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기아도 오늘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고 현대도 양호하게 나왔는데,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 보고서만 17개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바닥은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더 퍼포먼스 있게 업사이드가 확 열린다, 이런 느낌은 또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건 알겠어. 근데 리스크도 없는데 업사이드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뭐 제자리 걸음이죠. 그죠? 뭐 그렇다고 현대차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냥 머무른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항상 분석할 때는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률, 업사이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또 폭이 넓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삼성 SDI도 포함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개인만 홀로 매수를 좀 하고 있으면서 오랜만에 분위기가 좀 어두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이드를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VIP방에서는 이런 부분들, 오늘 사실 시장이 안 좋은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실컷 하고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시간에도 뭐 하나 급등 나와서 매도하고 나와가지고 또 살펴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이 안 좋은 날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흐름을 읽고 따라가면, 그렇죠, 너무 쫓는다라는 느낌보다 그거를 캐치해서 잘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면은 절대 약세장이어도 우리가 힘들다라는 느낌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해서 뷰를 조금 더 넓혀가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극복을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죠, 여러분들.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눌러주시고, 항상 여러분들께 좀 진정성 있게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도 꾸준하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앞으로 2차 전지 섹터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넌지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내용이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또 디테일하게 언급이 좀 되고 있네요. 최근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상용화한다 뭐 등등 중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만 나오면서부터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고 하면서 뭔가 모르게 변화를 좀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변화를 여러분들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당장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극단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이야기거리가 하나 터져서 주식시장에서 작게나마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화, 더 두수 세수 앞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좀 노출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두수 세수 앞을 더 예측을 하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 테슬라가 굉장히 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갔죠. 천슬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LFP 배터리,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찾아보셔서 아실 건데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왜 이쪽을 가지고 자꾸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요. 일단은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CM 배터리보다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발열이 없습니다. 발열이 없어요. 발열이 없으면 어떻게 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겠죠. 그거에 대한 거는 장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이 수명에 대해서도 높아요. 수명도 높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용량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아요.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 대신에 무게가 가볍고 안전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격도 당연히 저렴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충전 속도는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지금 배터리들이 해결을 하려고 했던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초점을 막 두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충전은 빨라야 돼. 그리고 무게는 가볍지만 충전도 빠르고 무게는 가볍지만 용량도 커야 돼. 주행거리가 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통 막 600km, 700km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차량들이 있지만, 정말 가벼운 사람이 운전하고 물건도 안 싣고 해가지고 뭐 저기 히터나 에어컨 안 틀고 이렇게 했을 때도 700이 뭐 나오니 많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재원상의 그런 주행거리가 충분히 다 운행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차도 순수 전기로만 운행을 할 수 있는 차예요.
그 뭐라 합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는데 국산차는 아니고요. 수입차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제 차 중에서 기름으로만 갈 수 있고 또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전기 모드로만 탔을 때 주행거리가 그렇게 얼마 안 되거든요. 주행거리가 원래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주행거리도 사실 100%다 운행을 하진 못해요. 뭐 물건이 뭐 많이 실려 있거나 아니면은 에어컨을 틀거나 히터를 틀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뭐 얼마다 그러면 100이면 100대로 다 주행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량은 어쨌든 최대한 좀 넓혀놔야 실주행거리 자체도 더 늘어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도 당연하고 주행거리, 충전속도 모든 편리 기능들을 최대한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기존에 기름을 썼던 것만큼이라도 혹은 그 이상의 장점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런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를 계속해서 일으킬 거예요. 이차전지 소재 종목들 보시면요, 양극재 뛰어, 분리막 뛰어, 음극재 뛰어, 전고체 뛰어, 뭐 전해질 뛰어, 다 뛰었어요. 다 뛰고 나서 차익 실현 우르르 나왔는데 이거는 뭐 LFP 배터리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LFP 배터리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면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 야, 앞으로는 지금 전기차가 아직도 100% 상용화가 다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용화 되기까지 몇 년 이렇게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소비자들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도 뭐 전기차 많이 판매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 시작했죠. 고객들의 어떤 의견들을 듣고 단점들을 취합해서 이거를 보완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경쟁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완성차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셀 기업들에게도 오더를 내릴 것이고, 셀 기업들은 그런 불만과 이런 잘못된 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커버하고 개발하고 특허를 또 내고 이러면서 성장 과정을 밟아 나갈 텐데, 그러면 이럴 때마다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지금 예를 들어 뭐 어떤 쪽을 써서 이 소재가 좋다 해가지고 밀고 나갔는데 새로운 갑자기 더 좋은 소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NCM 해가지고 뭐 8반반, 뭐 9반반, 뭐 811, 9반반 811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알루미늄까지 해가지고 NCMA 뭐 이런 등등 다양한 것들이 벌써부터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지금 거기다 추가적으로 LFP도 더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 쪽에 뭐 오더 내리니 뭐니 또 이야기 나오고, 그죠? 근데 앞으로 그럼 여기서 끝일까? 아니죠. 더 기술력이 좋고 더 단가는 저렴하면서 지금 고객사들이 원하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성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떤 특정 A라는 소재를 보고 있었는데 이 A라는 소재가 현재로서는 좋아. 이 소재가 현재 이 어떤 1번이라는 기업의 A 소재가 정말 뭐 전 세계 독점이고 현재 증설도 막 해가지고 물량도 많이 뽑고 실적 성장률로 보면 엄청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재를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 이거보다 더 우세한 뭔가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기업은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그럼 얘는 더 이상 상용화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시장에서 이걸 찾지를 않는데 어떻게 돼요? 이 공장 그냥 뭐 꽁으로 그냥 돌릴 겁니까? 그죠? 변화를 줘야 된다고요. 변화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시장에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LFP 이렇게 한대? 그럼 LFP 그냥 관련주 그냥 사고 이게 아니고 앞으로 가져올 변화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흐름인지를 인지하고 거기서 두수 세수를 더 보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보세요. LFP 배터리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뭐랍니까? ESS 시장의 적용을 목표로 해서 개발 중에 있다. 변화를 가져오면은 먹거리가 보이면은 짐승처럼 달려들어요. 근데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죠. 화재건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워낙에 또 시장 점유율도 아직까지는 좀 큰 편에 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화를 빠르게 주면서 고객사들,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사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딱딱딱 제공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변화가 생길 때 그냥 이거 관련주가 가겠다, 이거 관련주가 가겠다 이런 느낌보다도 변화가 생기면은 그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 변화로부터 파생할 수 있는 좀 거시적 관점, 거시적인 시야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섹터들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강한데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 단가로부터 대비해가지고 여기서 막 100% 200%더 간다? 요건 다소 어려울 수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소재들과는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옥석가리기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소재가 됐든 셀이 됐든 장비가 됐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 우선적으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합니다. 장비는 그냥 장비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비 기업들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투자 관점에서 장비 기업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재무제표상에 장부에 찍히는 시기가 불규칙적이에요. 뭐 한 번에 뭐 이때 찍혔다가 저때, 근데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한번 딱 봤을 때 1분기 때는 실적이 뭐 이렇게 잘 나왔는데 2분기 때 좀 이렇게 다가 뭐야, 얘네 이번에 뭐 일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3분기 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4분기 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장부에 반영되는 시기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고, 단순하게 QOQ 장비들은 QOQ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가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몇 프로 뭐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연간 기준으로 꾸준한 성장,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요게 더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고, 소재는 원자재 가격들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찾고 있는 그런 트렌디한 거, 그 트렌디한 소재들을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술적 관점에 있어서 뭐가 어떠니 저쩌니 이거보다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볼 게 아니고, 변화들이 앞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부각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린 거니까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조금씩만 고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추천주는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왜 나만 수익 안 나는 거 같냐 이러면서 또 막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격적인 성향들로 좀 해보셔라 해서 팜스토리 19%, 화승도 매수가가 좀 안 와가지고 여기다가 얼마 뭐 이렇게 수익 완료라고 적진 않았고요. 다날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7,600~700원까지 오늘 이거 더 가네요. 7,800원까지 와 있는 상황. 7,150원 여기서 소개해드려가지고, 그리고 보시면은 네오이뮨텍 만원간 언저리에서 소개해드려가지고 1,800원 요런 가까이 지금 뭐 크진 않지만 뭐 쭉 꾸준하게 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파운드도 6,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튿날 8호 상승 보여가지고 7,190원까지 찍고 내려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맥스트 같은 경우에 시가 아래 사라고 이틀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VIP 회원님들 벌써 12%대 이상 수익 실현했습니다. 물론 더 가져갈 계획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맥스트 한 종목 11%대, 두산중공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315 후속작으로 오늘도 지금 굉장히 또 올라가요. 이거 진짜 너무 효자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집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4일 연속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도 이렇게 4일 동안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2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315 후속작 해가지고 다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익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어제 기준이긴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스트도 보시면 단타로 이렇게 대응하신 분들 있으시고, 우리 회원님들 315 후속작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수익금이 커요. 가장 크죠.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 종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종목들은 공격적으로라도 비중을 실어서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단타로 아침에 추천해가지고 장중에 한 8에서 9%대 이렇게 수익이 또 나기도 했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장임에도 대응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 한들 일부 조금이라도 변화는 줘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변화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또 원하는 목표와 성과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다 자르고 저 따라오세요, 이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변화를 줄 줄도 아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이 있으면 좀 인정하고 또 바꿔서 더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셔야지, 마냥 그냥 버틴다고 주식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렇게 좋다라고 했던 셀트리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때 제약바이오 난리가 났을 때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도 셀트리온인데, 지금도 셀트리온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못 가지는 않겠죠. 언젠간 가겠지.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주가가 빠지고 있고, 그렇게 외치던 셀트리온 지금 이러고 있고, 그렇게 외치던 삼성전자 지금 이러고 있고, 1년 동안 여기 돈이 묶여가지고 뭐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돈이 묶여서. 그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기회는 좀 좋은 기회, 그리고 우리는 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68,000원에서 72,000원 사이 온다라고 말한 전문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좀 현실적인 부분을 가이드 잡아드리는 전문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단타면 단타대로, 또 메인 종목이면 메인 종목대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이벤트 조만간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